안녕하십니까. 원당역 윤소장입니다. 오늘은 셀프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에서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제가 설명을 소득세 신고를 해보려 했지만 아직 미비한 점도 많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누구나 다 예외사항이나 기타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기에는 아직 온라인은 부족하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되거나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한번 시청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본론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동산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죠.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뉘는데 개인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세금 신고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어떤 거냐면 개인이 부동산 과세 대상을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을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유상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한다.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도세는 분할 납부, 할부도 가능합니다. 국세도 할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요. 양도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해당 부동산의 등기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등기인이다. 예외의 경우는 전화를 주시고요. 일단은 등기의 명부에 등기인이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장소는 어디냐?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제가 고양시에 있는 물건을 팔게 되면 해당 세무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고양 세무서인데요. 거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설명해 드리겠고요. 거주자는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를 해야 되는데 양도는 크게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세무서나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다. 또 기타 자산은 어떤 것이 있냐? 영업권, 부동산과 합해 있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주식, 지분, 판매상품이 있다. 신고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부터 2개월 이내다.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요. 이번 달 말일부터 2월 이내니까 12월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부담부증여는 채무력의 부분은 3개월 이내다. 부담부증여 부분, 빚과 같이 이렇게 증여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만약에 이번 달에 하셨다면 1월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니까요. 장래를 잘 마무리하시고 7개월이 안 되는 6개월 이내네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나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등기재산의 실질 거래 가격으로 세무서에서 추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납부를 할 수 있겠죠. Oh, no! 그리고 부당한 세금 납부도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미신고가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해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동고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온라인 방법들을 해봤는데 저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아서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방문하셔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으십니다. 어디냐면 동고양 세무서에 가면 재산법인세과가 있습니다. 몇 층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가시면 재산법인세과에 가시면 신고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신고서를 딱 가시면 신고서 양식을 이렇게 주십니다.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쪽 이제 서류철에서 몇 번째 칸에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보면 이렇게 샘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 양식만 이렇게 스캔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채워야 될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다가 제가 쭉 해서 색깔을 칠해서 예쁘게 해놨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양도인이 있고요. 양수인이 있고 자산 양도 세부 항목이 있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자본적 지출액이나 어떤 필요 경비가 있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하셔서 납부하시면 저쪽에서 인정을 해줘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판사람 양도인에서 이름 쓰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예정신고라고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표시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쓰시고 전자우편 주소, 거주구분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뭐 자기의 이력들은 충분히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시가 되시고요. 만약에 양수인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수인. 여기 있잖아요. 매매계약서 사본. 이걸 가지고 첨부하셔서 그 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쓰시고 하셔야 된다. 지분은 전체를 다 파셨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2분의 1만 양도했다. 지분거래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양도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표시를 하시고요. 없으면 표시를 안 했는데요. 저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이제 3번 하면 이제 양도 자산일 및 거래일을 이렇게 쭉 써있는데, 코드는 안 쓰셔도 되고요. 소재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쓰시고, 양도일 쓰시고, 원인은 매매다, 취득일은 언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을 쓰는 이유는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에 판정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토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고 양도 건물일 경우에 쓰시면 되는데 보통 저는 아파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계산 부분이 쭉 나오죠. 1번은 판 가격이 얼마냐? 산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 경비, 지금 내가 뭐 취득세도 냈고요. 법무사비도 냈고 부동산 복비도 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 부동산을 일부 수리해서 어떤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켰다 그러면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 금액들을 쭉 써주시고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 표시가 있으니까 그 표시를 보시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쭉 쓰시고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을 쓰시고 이제 그거를 다 빼시고 세율을 곱하시면 40%다. 그러면 0.4를 곱하시면 되고요. 20%다 그러면 0.1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산출세액 추전하신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을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하지 않고요. 아마 기본으로 이쪽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셔야 될 금액을 아마 산출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일시적 2가구라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일시적 2가구 주택 신고임이라고 이렇게 위 칸에 이렇게 쓰면 별도의 심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첨부 서류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뭐 이런 것들 다 증명해서 넣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집을 매수하시면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법무사 비용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의뢰를 했다면 수수료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하실 분들은 첨부를 하시고요. 첨부를 안 해도 이쪽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측인데 그거는 그렇게 인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1가구 2주택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표시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4번 부분에 있는 이 부분 양도소득 계산 부분을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일시적 2가구 2주택인데 이걸 복잡하게 계산해서 써내는 것 하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비과세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해서 썼습니다. 한번 이렇게 산수를 해보는 것도 오랜만에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접수를 받고요. 친절하신 공무원분께서 접수를 받으시고 방문 신고하고 나면 접수증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가 언제고 접수 일시가 언제고 민원명은 양도소득세 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신고서다. 그리고 민원인은 원당역 동문부동산이다. 실제 이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좀 가려놨고요. 처리 예정 기간은 언제까지다. 그날 바로 이렇게 접수하면서 처리 예정 바로 하고 뭐 이의가 있으면 전화가 오겠죠. 처리 주부서는 뭐 여기다. 세산세과 주무관
이름이 되는데 저는 그냥 주무관 이렇게 썼습니다. 안내사항은 뭐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민원 접수인은 누구다. 전화번호 이렇게 싹 써 있고 동호영 세무서 이렇게 해서 접수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서에 대해서 배웠지만 뭐 정인이 뭐 누가 내야 되느니 뭐 이런 부분은 다 없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신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방문 신청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낑낑대는 것보다 방문하셔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문하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투자나 양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이 거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투자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손해도 될 수 있지만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